일어나자. 자. 자. 이거 10분 동안 계속 켜놨네.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활용 문제들이요 이 파트에 같이 이렇게 걸려 있을 수 있어. 유리식의 활용 부분에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활용 문제들이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의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못 푸는 활용 문제는 별표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요. 증가와 감소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수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수가 몇 프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 개념은 뭐냐?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A를 X% 증가 후 Y% 감소했다. 요 상황을, 요 문자 그대로요. 요 상황을 답으로 내보시오 라는 것이요. 수능시험의 문제로 한번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하자면 A를 X%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때의 개념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A의 1 플러스 100분의 X. 요게 바로 증가식이에요. 자, 얘는 뭐야? 요렇게 분배 법칙으로 2를 곱해주면 원래 거야. 맞니? 그리고 요렇게 곱해주면 요것이 바로 순수한 증가분이에요. 원래 것의 증가분을 더해준 식이다야. 두성규 눈 뜨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를 Y% 감소했습니다 라고 할 땐 1 마이너스 100분의 Y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필기 좀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념을 합쳐서 A를 X% 증가 Y%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우선 X% 증가하니까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제 이 증가된 녀석이 원래의 A 값이 돼버리는 거야. 얘를 다시 Y% 감소했으니까 그냥 뒤쪽에다가 1-100분의 Y만 적어주면 되겠네? 요게 답인 문제가 수능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미묘한 그 문장의 차이가 수식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인데요. 만약에 A의 B%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요 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A의 B%는 A 곱하기 100분의 B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A의 B%가 증가했다 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B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문장으로 보자. 버스 요금이요 원래 100원이었는데 지금 150원이 됐대요. 이때 우리는 이 100원에서 150원이 된 상황에 대해서 버스 요금이 몇 %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150%가 되었다. 버스 요금이 몇 %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50%가 증가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여기까지 용어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리 속력 시간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 개념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1 때부터 배운 거니까. 자, 우선요 거리 공식 만들어 볼까? 거리는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속력은 뭡니까? 예, 시간분의 거리예요. 자, 그리고 시간은 뭡니까? 예,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선생님한테 중학교 과정을 배우지 않아서 참 애매하기는 한데 선생님은 보통 내가
요 설명까지 듣고 가면 안 될까? 지면 설명이어서 선생님 보통 선생님한테 요 활용 부분을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학생들한테요 공식을 이렇게 외우라고 시켜요. 속력은 커다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 시간은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이렇게 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거리를 쓴 후에 이제 나머지 빠져있는 속력이나 시간을 쓰게끔 그런 식으로 사실 선생님은 훈련을 좀 시켜요. 왜냐면 이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래버리면 공식이 다 제각각 따로 노는 공식이 돼버려. 맞니? 그런데 이 공식을 공통점인 거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공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서 정리가 훨씬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 하나에 집중이 되는 순간 얘가 속력인지 시간인지 탁탁탁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커다란 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랑 곱해서 나온 결과가 거리지. 맞아? 주인공이 3개가 있는데 셋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다? 거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커다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냐,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공식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거리 속력 문제 나오면 상황을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지. 뭐 집에서 도서관 갔다가 학교 갔어요 이런 거 그림 일자로 그려놓으시면 좋겠죠. 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미지수로 놓고 푸셔야 합니다. 미지수로 놓고 푸셔야 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학생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뭐야? 단위 통일 문제예요. 미터로 나오면 전부 미터로 생각하고 킬로미터로 나오면 전부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출제자는 의도적으로 미터와 킬로미터를 섞는다 안 섞는다? 섞어요. 그러면 반드시 통일한 후에 다시 문제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해 보도록 하자. 거리 속력 시간에는요 주인공이 셋이야. 우준아, 거리 속력 시간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야? 우준아? 주인공은 누구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개념들 3개는 거리, 속력,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거리에다가 거리를 더하면 거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있지. 자, 그러면 묻자. 그러면 속력에다가 속력을 더하면 속력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대답하자.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이런 거야. 속력 30km로 달리는 차가 있는데 속력 50km로 달리는 차가 있어. 두 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걔네들이 갑자기 성능 업그레이드 돼서 80으로 달리나? 불가능하단 말이야. 얘는요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애 누구야? 시간이지. 자,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요 요 두 식 중에 한 가지씩을 이용하거나 두 식 모두를 이용한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풀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얘는 써먹을 수 없는 식이지. 너희들이 만드는 모든 식의 기본 구조는 이 식 아니면 이 식이야. 그러면 둘 중에 윗식과 아래식 중에 시험에 훨씬 많이 출제되는 거의 80% 이상 출제되는 식은 윗식일까 아래식일까? 아래식이 훨씬 많이 출제돼요. 자, 그래서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요 딱 두 가지 식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기가 되나? 예, 거리 더하기 거리는 거리라는 식과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라는 이런 식밖에 없습니다.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설마 야 3kg 있는데 5kg 더해 이런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요 녀석의 구조는 어떻다?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라는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훨씬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얘는 분수기 때문에 그래. 출제자들이 보기에 위에 있는 식보다 아래에 있는 식이 훨씬 더
부담스럽게 학생들한테 느껴질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더하기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그리고 여기에 가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 30분을 물건을 사거나 그 샵에서 놀았다. 이런 표현 들어가는 경우 있지? 이때 그냥 노골적으로 얘는 어차피 시간이니까 시간을 더해준 결과가 시간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훨씬 중요한 시간 분수가 들어가 있는 이 식이고요.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파트의 제목이 뭐야? 유리식과 유리함수, 즉 분수식과 분수함수지. 결국엔 유독 시험에 나온다면 거의 어디에서 나올 거다? 요 시간 파트에서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준다. 네. 자, 오.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요, 소금물 농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중1 때부터 소금물 농도 이런 거 배웠으면 엄청 잘하는데. 어쩔 수 없지? 예, 우린 고등학생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 공식, 소금물의 농도 어떻게 만들어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지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상황을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주어지지 않는 정보는 마찬가지로 미지수로 놓고 풉니다. 자, 그런데 묻자. 자, 이 소금물의 농도 공식에도 주인공은 3명 나와요. 누구 나와? 농도란 애랑, 소금이라는 애랑, 소금물이라는 애랑 이렇게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묻자. 농도에다가 농도 더하면 농도 나옵니까? 계속 맞대. 안 나와요. 야, 3%의 소금물에다가 5%의 소금을 더하면 3과 5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되겠지? 갑자기 엄청 참 8%의 소금물이 되지는 않겠지? 우준아, 맞아? 농도는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소금물의 농도 공식이어서 학생들이 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농도 공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공식은 뭔가 볼까? 자, 소금에다가 소금 더하면 소금의 양 나옵니까? 나오지. 3g 더하기 5g은 8g. 소금물에다가 소금물 더하면 소금물 나옵니까? 나오죠. 얘는 가능해. 그래서 너희들이 얘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식은 얘 하나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뭐야? 도대체 소금의 실체는 뭘까? 이런 걸 알아봐야겠죠. 자, 선생님이 아까 자유로운 식의 변형 기초 가르쳤습니다. 내가 소금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소금물을 올리고 100을 내리면 되지. 그래서 되게 공식을 잘 못 외우는 애들이 100분의 농도 소금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게 참 웃긴 게 분수라는 수는요, 분모부터 부르는 순간 생각이 다 깨져나가. 자기가 뭘 하는지, 뭘 쓰고 있었지? 이 상태가 돼서 항상 분자부터 써주는 게 활용해서 유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써주긴 써주는데 선생님은 이 소금 공식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요,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가르쳐요. 자, 딱 이렇게 외워. 소금물 공식 어떻게 외운다고? 시작!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외우면 장점이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푸는 소금물 문제의 표현은 딱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와. A%의 소금물 Bg이 있다. A%의 소금물이 있다. Bg의 소금물이 있다. 딱 이 표현은 3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봐봐. 내가 이제 소금과 관련된 문제를 풀 거야. 그런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식을 쓰냐면 100분의 이렇게 써. 그러면 그 순간 잠깐 100분의 농도가 어디 있지? 아, 농도가 여기에 있구나. 소금물은 어디 있지? 소금물이 있구나. 이런 속도로 식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써요. 아무 생각 없이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소금물이 없으면 미지수로 가정해야지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가 없으면 미지수로 가정해야지 100으로 나눠버려.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는요, 농도 소금물로 쓰여지는 요 순서대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거야. 그냥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그냥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어나가면 돼. 그래서 요 표현이 빠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 중요한 식 두 개를 뽑자면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이라는 식이 중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은 소금물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중요할 거예요. 됐지? 자, 요게 추가적인 설명하자. 그런데 요 녀석을 다시 해석하면 요렇게 되겠죠. 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더하기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여기에다가 그냥 생소금 5g 넣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냥 소금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어. 얘네 세 개는 전부 소금이니까 더해버리면 소금이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됐죠?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금물은요,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을 더해도 소금물이지만 소금만 넣어줘도 소금물 되지. 녹아서 그냥 맹물만 넣어줘도 소금물의 일부가 되지. 그리고 여기에 뭐? 빼기 증발량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소금물이 나와.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소금 공식이 중요해요? 소금물 공식이 중요해요? 소금 공식이 훨씬 중요해요. 왜? 분수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이 공식이 거의 80% 이상이라면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금물 문제가 나왔다면 전부 다 100% 소금 공식을 포함하는 문제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개념 이해가 됐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들은 아래 있는 문제에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보기 바란다.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이씨, 농도가 안 해온 거야? 농도! 요거 하나만 쓰고 하자, 얘들아. 그래서 농도식도 번분수까지 확장이 돼서요,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소금물분에 소금을 어떻게 쓴다?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곱하기 100. 요렇게 농도를 구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놓도록 하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 준구? 되게 쉬워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
농도 공식은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지. 그러면 분모에다가 소금물에 관여하는 모든 상황을 다 더하거나 빼면서 쫙 적는 거야. 그래서 전체 소금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소금의 양에 관여하는 모든 사항을 더하거나 빼면서 쫙 적는 거야. 그리고 맨 뒤에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돼요. 엄청 쉽지. 많이 복잡해요. 그냥 식만, 기본 식만 세우면 돼요. 그 식을 정리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기본 개념식을 세울 수 있느냐야. 복잡할 이유가 있나? 그냥 여기 있는 상황만 다 표현해주면 되지? 선생님 위에 다 설명했잖아. 소금물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쫙! 소금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쫙! 그리고 뒤에 곱하기 100. 끝. 선생님 생각이 간단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A%의 소금물 Bg과 C%의 소금물 Dg을 섞은 후 물 30g을 더 부었다. 그 후 3시간이 지나자 소금물 중 20g이 증발되어 무게가 가벼워졌다. 그래서 소금 15g을 집어넣었다. 이 소금물의 농도 구하시오. 예. 소금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농도 구할 거예요. 자, 분모에는 뭘 써야 됩니까? 소금물의 양만 필요하지. 그래서 소금물과 관련된 것만 다 한다? 우선 소금물 Bg이 있었으니까 Bg 더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금물 Dg을 들이부었대. 그러니까 D 더해주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다시 물 30g을 더 부었대. 그러면 물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지. 예. 그리고 그 후 3시간이 지나서 소금물 중 20g이 증발되었대요. 증발된 건 전부 다 순수한 물만 증발되지.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었네? 그럼 소금물의 양도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15g 집어넣었대. 그러면 소금물의 양도 15g 증가하는 거 맞습니까? 맞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모든 사항을 이렇게 다 적을 수 있냐? 그럼 이제 소금물 끝났지? 이제 우리 뭐에만 집중합니까? 소금에만 집중하는 거야. 되겠니? 자, 이제 소금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어디에 들어있나 봤더니 분명 요 소금물 안에는 소금이 좀 들어있을 거야. 그치?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얼마? 시작!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끝났죠. 그리고 딱 봤더니 어우, 이만큼의 소금물을 들이부었대. 이 안에도 소금이 있겠네? 이 안에 있는 소금의 양 뭡니까? 시작!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요. 자, 물 30g에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20g 증발될 때 소금의 양에 관여해? 안 해? 안 하죠. 소금 15g 집어넣었대요. 소금의 양에 관여해요? 안 해요? 하죠. 소금 15g 집어넣었으니까 15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소금 끝났지? 소금물 끝나고 소금 끝나고 그냥 곱하기 100만 해주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농도다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풀 수 있느냐의 문제야. 식만 세우면 그 다음에 나머진 번분수로 풀리는 겁니다. 우리 민성군 어디가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 가요? 소금 15g이 물에도 관여해요. 분모에서. 자, 소금물을 만들고 싶어. 소금물 안에는 소금 더하기 물이야. 이제 됐어? 오케이. 됐어요? 네. 아니야, 헷갈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됐지? 자, 그러면 이제요. 마지막 개념 정리 하나만 더 하고 유리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안 쓴 줄 알고 또 이런 줄 알았지.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전체 체온 물량, 전체 한 일량 문제예요. 자, 너희들 물 채우기 문제나 일하는 거, 인류가 관련된 문제 종종 풀었었지? 자, 그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체온 물량은요. 단위 시간당 체온 물량 곱하기 단위 시간당 체온 물량 곱하기 시간이에요. 전체 한 일의 양은요. 단위 시간당
한 일량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왜? 속력이라는 개념이 뭔데? 단위 시간당 간 거리 곱하기 시간이 전체 거리다. 그치? 맞아?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단, 속력 곱하기 시간 가는 달리어 채운 물량이나